안녕하세요. 387 오센입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이었던 리버풀 FC는 이번 오프 시즌에 잇따라 영입하며 선수단을 강화했습니다. 시즌 초단에는 5연승을 거두며 강력한 출발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3연패에 빠지면서 팀은 급격한 부진에 빠졌습니다. 놀랍게도 리버풀은 새벽에 또 패배를 당하며 4연패로 이어졌습니다. 플로리안 비르트는 이 경기에서 득점과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못하며 리버풀은 리그 9경기 동안 골과 어시스트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리버풀 팬들은 이번 패배와 새로 영입된 선수들의 부진한 경기력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사실 리버풀 FC의 시즌 초반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리버풀은 10년 만에 강력한 감독 클로스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아르네 감독의 슬롯 매니지먼트 시스템 하에서 마법 같은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스쿼드를 바탕으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또한 역대 최고의 시즌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리버풀 FC는 스타 플레이어이자 핵심 선수인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를 레알 마드리드에 잃었지만 제레미 프림폰트, 플로리안 비르츠, AFC 본머스 풀백 밀로스 케르케스,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스트라이커 우고 키티케, 파르마 유망주 조반니 레오니, 심지어 이적 시장 마지막 순간에 뉴캐슬 유나이티드의 알렉산더 이삭까지 바이엘 레워쿠젠에서 핵심 선수들을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포지션에서 선수단이 상당히 강화되었고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선수단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리버풀은 우고 기티케의 1,500억 원, 알렉산더 이삭의 2,400억 원, 플로머 비르츠의 2,200억 원을 지출하여 6억 원에 가까운 3명의 선수를 만들어내어 역대 최대 규모의 거래 중 3개가 되었습니다. 특히 플로리안 비르츠는 독일 최고의 재능 중 하나로 여겨졌고 맨체스터 시티를 이기면서 그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큰 기대를 받은 선수였습니다. 리버풀 FC는 1라운드에서 부머스를 4대2로, 2라운드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3대2로, 3라운드에서 아스널을 1대0으로, 4라운드에서 번리를 1대0으로, 5라운드에서 에버튼을 2대1로 물리치는 등 5연승으로 시즌을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리버풀은 시즌 초반 좋은 출발을 보였고 각 선수의 기량이 눈에 띄게 향상되면서 팀이 고전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리버풀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97분에 극적인 골을 허용하며 충격적인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다음 UEFA 챔피언스리그 갈라타사라이와의 경기에서도 리버풀은 부진한 성적을 이어가며 0대1로 무너졌습니다. 8라운드 첼시와의 원정 경기에서 리버풀은 1대1로 패하며 갑자기 3연패에 빠지고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 다음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에서 리버풀은 9년 동안 지지 않았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1대1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4경기 연속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리버풀의 신입생 플로리안 비르츠와 선수들에게 많은 투자를 했던 알렉산더 이삭이 엄청난 슬럼프에 빠졌고 이는 리버풀 팬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패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버풀 FC는 UFA 챔피언스 리그 3라운드에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5대1로 승리하며 공식 경기에서의 연패를 끊었습니다. 이 승리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 쉽게 전환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리버풀 FC는 오늘 프리미어리그 9라운드에서 브렌트퍼드 FC와 경기를 치렀습니다. 리버풀은 항상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던 브렌트퍼드를 상대로 5연승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리버풀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2연패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브렌트퍼드를 압도적으로 이긴 상황에서 이는 대회 복귀를 위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리버풀의 경기 전략은 시작부터 흔들렸습니다. 브렌트퍼드는 긴 스로인을 해야 했고 와타라가 골을 허용했습니다. 이 골은 리버풀이 경기 전략을 완전히 바꾸도록 만든 결정적인 골이었습니다. 리드를 내줬던 리버풀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역습의 조짐을 보였으나 결국 45분 케빈 쉐드가 솔로 찬스를 잡으며 추가골을 허용했습니다. 밀러 카크스가 전반 추가 시간에 유일한 골을 넣었지만 경기는 1대2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리버풀은 후반 초반에 버질 반다이크가 페널티킥을 내주고 이고르 티아고가 막판 동점골을 넣어 1대3으로 앞서 나가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모하메드 살라가 이 경기에 첫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2대3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패배로 리버풀은 리그 최악의 4연패를 면치 못했고 순위는 1위에서 6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리버풀의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시즌보다 공격 전개의 조화가 덜한 데 있으며 가장 큰 문제는 스타 선수 모하메드 살라의 폼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버풀의 문제는 살라뿐만 아니라 수천억 원을 들여 영입한 신예 선수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버풀에는 이번 시즌 5골 1도움을 기록하며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위고 악트케가 있지만 뉴캐슬 유나이티드에서 2,400억 원을 들여 영입한 알렉산더 이삭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골을 넣지 못해 부진한 폼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대를 모았던 독일 축구 신동 플로리안 비르츠는 프리미어리그 9경기에서 골과 도움을 기록하지 못하며 심각한 슬럼프에 빠져 있어 리버풀 팬들의 걱정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안 비르처와 알렉산더 이삭의 이적료는 과도한 사과로 인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두 선수의 부진은 리버풀 팬들에게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리버풀은 5연승 4연패를 기록한 후 역사적인 패배를 눈앞에 두고 있어 정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리버풀 팬들은 이번 패배와 새로 영입된 선수들의 부진한 성적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르네 슬롯 감독이 도를 넘었다고 인정해야 할까요? 9학년 선수들이 너무 흥분한 나머지 선수 영입을 담당하는 감독이 아무런 계획 없이 선수를 영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구단 감독이 완벽하게 균형 잡힌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선수들이 너무 쉽게 영입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소심하기까지 했습니다. 전반전 전에 교체되어야 할 선수들을 경기가 끝날 때까지 경기장에 남겨두었습니다. 모든 축구선수 영입 부서가 이 사건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9학년 선수나 국내 최고의 선수를 영입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축구는 결국 팀 스포츠이며 팀의 단합과 팀워크가 핵심입니다. 리버풀은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감독, 새로운 위험 요소, 그리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팀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기 전에 10경기를 더 져야 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다음에는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획은 무엇일까요? 현재 팀의 전략을 모르는 사람이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경기에서 풀백 2명을 60분마다 교체했다는 사실은 수비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슬롯 감독이 빨리 해결책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는 선발 라인업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왜 로봇을 제외했을까요? 왜 클린시트를 유지할 수 있는 팀을 만들지 못할까요? 애초에 왜 키사를 제외했을까요? 저는 점점 믿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우리는 그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르네 슬롯은 정말 유망한 선수였습니다. 그는 클럽 감독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챔피언십은 클럽의 것이고 그는 지금의 그 자리에 있습니다. 클럽 덕분입니다.
카르케스, 살라 비르츠, 마마다 쉬빌리 같은 선수들을 계속 기용한다면 에스턴 빌라, 크리스털 팰리스,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와 맞붙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리그 우승 후 이삭과 비를 영입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리버풀의 현재 상황은 말도 안 됩니다. 실망스럽다는 말로는 지금 제 심정을 설명하기에 부족합니다. 많은 리버풀 팬들이 이번 패배와 비르츠와 이삭의 부진한 경기력에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리버풀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플로리안 비르츠와 알렉산더 이삭이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경기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곧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음악